저녁 무렵 윤정이는 빈 집안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며느리의 전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늘 그러했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어깨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작은 우산을 펼치며 길가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집마다 켜진 불빛은 따뜻해 보였지만 그 안에 자신이 설 자리 하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며느리의 한마디 부탁에 몸을 내던지는 건 가족을 향한 오래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거리 끝에서 자동차 불빛이 번지며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비에 젖지 않으려고 우산 아래로 더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주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물기 맺힌 도로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급해서요. 오늘만 좀 부탁드릴게요. 소라는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었고 아이의 가방을 정희 품에 넘겼습니다. 정희는 젖은 발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요. 손주 유진은 졸린 눈을 비비며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골목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힐끗 보며 오늘도 할머니가 고생하시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들은 척하지 않고 아이의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소라는 전화가 또 울리자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히 내달렸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안고 가방을 챙긴 뒤 비를 뚫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젖은 신발을 벗기기도 전에 손주의 가방부터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져온 숙제와 준비물이 쏟아지듯 나왔습니다. 낯선 재료 이름들이 적힌 쪽지를 바라보며 그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사려면 다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아이에게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빗소리를 크게 느꼈습니다. 우산을 펼치자마자 손잡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가방 속 준비물 목록을 다시 확인하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문구점의 간판 불빛이 보이자 그녀는 발걸음을 조금 더 다그쳤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손주 준비물이죠? 문구점 주인은 익숙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재료들을 건넸습니다. 이게 다 있나요? 주인은 물건을 담으며 요즘 할머니들이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라고 말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대꾸 없이 계산을 마치고 봉투를 들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비는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에 든 봉투가 젖지 않도록 품 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걸음에는 약간의 급함이 섞였습니다. 아이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어깨와 팔꿈치까지 이미 물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젖은 옷을 갈아입게 아이를 먼저 챙겼습니다. 아이의 양말과 바지는 빗물에 젖어 있었고 정희는 수건으로 아이의 다리를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 아이의 손을 녹여주며 그녀는 작은 흠칫거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거실에 난방을 올리고 젖은 옷과 우산은 베란다에 펼쳐 말렸습니다. 준비물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숙제부터 하나씩 챙겼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표정을 살피며 잠들기 전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그녀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죽냄새가 집안에 퍼질 즈음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정막을 조금 깼습니다. 정희는 잠시 허리를 펴고 앉아 며느리에게 보내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답장이 없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소라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울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소라는 상황을 확인하기도 전에 정희를 몰아세우듯 물었습니다. 정희는 비 때문에 조금 놀란 것뿐이에요라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라는 아이가 다친 것이 아닌지 거실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조심 좀 하셨어야죠. 정희는 억울함보다는 피곤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아이는 조용히 숨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과장되게 전달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불안이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번지는 것을 느끼며 묵묵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묵묵히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밤새 말린 우산은 여전히 차갑게 젖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비가 갠 뒤 특유의 축축한 냄새로 가득했고 상인들은 바닥을 쓸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례대로 반찬거리를 고르며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상인은 그녀의 어깨에 남은 얼룩을 보고 어제도 비 많이 맞으셨죠?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는 짧게 미소만 남기며 비닐봉투를 들었습니다. 장바구니는 무겁지 않았지만 그녀의 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젯밤 소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표정 속엔 걱정보다는 비난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동네 모퉁이를 돌며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익숙한 자동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민수의 차였습니다. 그는 다급히 차에서 내려 어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일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말투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얼굴엔 불편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희는 장바구니의 끈을 조금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민수는 소라에게 들은 이야기만을 토대로 상황을 따지듯 말했습니다. 정희가 설명하려는 순간 민수는 이미 결론을 정한 듯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희는 짧게 알겠다는 말만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줄이는 모습이 생소했지만 이유를 붙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두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불어온 찬 공기가 여전히 팔목을 스치고 있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민수의 태도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불편함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다 놓았다 하며 오늘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자 알림을 모두 꺼두자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짚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요구에 맞춰 살아온 시간이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 뒤에 감춰둔 외로움이 비로소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희는 결국 작은 결심 하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이 지치지 않는 선에서만 도움을 주기로 말입니다. 오늘은 잠깐 밖에 다녀와야겠어요.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휴대전화를 장롱 위에 올려두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근처 공원에 도착하자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느리게 나무 사이를 스쳤습니다. 벤치에 앉은 정희는 오가던 사람들의 걸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는 젊은 부부가 보였고
따로 걸어가는 노부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장면들은 그녀에게 묘한 대비를 안겨주었습니다. 정희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머릿속에 잔잔하게 그려봤습니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은 분명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마음은 전과 달리 한층 단단해진 상태였습니다. 주말 오후 정희의 집 앞 골목은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햇빛은 부드럽게 비쳐들었지만 현관 안쪽의 정막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소라는 준비해온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아래로 희미하게 새어나온 냄새도 TV 소리도 없었습니다. 소라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배를 눌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문 그는 어제 적어두었던 사과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마음이 쉽게 열릴 거라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주 조용하셨어요. 이웃 김씨 할머니가 계단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정희를 봤을 때도 표정이 무거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상황이 단순한 감정의 골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소라도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져온 생필품과 식재료를 문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옆에는 미리 적어온 짧은 손편지도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과의 말과 다시 억지 부탁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정희는 문이 완전히 닫힌 소리가 들릴 때까지 안쪽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이 조용해지자 정희는 천천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봉투들을 안쪽으로 들였습니다. 편지를 펼친 순간 눈에 들어온 글씨는 그녀의 마음을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바로 답장을 하거나 전화를 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평온함을 더 오래 지키고 싶었습니다. 부엌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작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관계는 반드시 서로의 여유와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창가에 앉아 밝아가는 오후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녀의 표정은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문 앞에 남겨둔 결심은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민수는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만나 뵙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정희는 긴 고민 끝에 시간을 정해주었습니다. 약속된 날 세 사람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카페 안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가 자리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민수와 소라는 어색함을 숨기지 못한 채 서로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묵직하게 잠겨 있었고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 속에서 그동안의 일들이 조용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 직원이 물컵을 내려놓자 작은 소리가 가벼운 신호처럼 공간을 흔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먼저 잘못했어요. 민수는 준비해온 말을 단순하게 하지 않고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차례대로 짚어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소라도 자신의 지나친 불안과 책임 회피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감정만 앞섰어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죄송해요. 정희의 손등 위로 그녀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카페 한편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약속을 세워서 지켰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흘러가는 바람처럼 단단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아이 돌봄이나 부탁이 필요할 때 사전 조율을 하겠다고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소라도 더 이상 즉흥적인 의존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세운 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를 질문하듯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벼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카페 밖으로 나오는 햇살이 조금 따뜻해진 듯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며 처음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진 표정을 나눴습니다. 정희의 마음도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경계를 조금 낮출 만큼의 변화는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유진에게 할머니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말했고 민수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이 흐른 뒤 정희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녀의 앞에는 문화센터에서 받아온 작은 수업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리 강좌, 독서 모임, 공예 수업 같은 활동들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고 그 목록은 그녀의 표정을 조금 더 밝게 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에 은은한 따뜻함을 퍼뜨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찬물을 올리고 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찻주전자 소리만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오늘 참여할 독서 모임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일상은 누군가의 부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정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변화가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도 여느 때보다 단정해 보였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리며 민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언제 시간이 되세요? 유진이가 보고 싶대요. 정희는 잠시 생각한 뒤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날짜를 천천히 선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그때는 괜찮아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그녀의 표정은 편안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요구도 없었고 미리 조율된 시간 약속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소라에게도 감사 인사가 함께 왔고 정희는 짧고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소리가 들리며 골목이 서서히 활기를 띠었습니다. 정희는 코트를 정돈하고 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람들과 조용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서며 바람의 결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 바람은 이전보다 한층 부드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